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신지훈입니다. 오랜만에 음성으로 담는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별일 아닌 일에 막 기분이 막 통째로 망가져 버린 적?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상사의 표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가 어 불안과 자책과 분노와 무기력을 막 끌고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에 막 보통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상황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근데 오늘은 그 생각을 쪼끔 바꿔 보려고 합니다. 어 같이 오늘 좀 영상 안에서 담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의 마음의 알고리즘을 다시 쓰는 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정을 파도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감정을 막을 수 없는 파도가 아니라 막을 수 있는 파도로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감정은 내가 입력한 데이터 값의 결과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는 끊임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자동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대부분 자동 반사 모드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토파일럿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감정에도 그냥 끌려가듯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면 불안한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멈추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은요. 좀 다르게 해 보려고요. 어 셀프 CBT 즉 인지 행동 치료를 함께 여러분들과 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마음의 시스템을 디버깅하는 기술이에요. 자동 반사에서 수동 조작으로 매뉴얼 컨트롤로 전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좀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더 이상 좀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감정의 좀 운전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정을 바꿀 수 있는 하루를 좀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크게 이 인과관계를 오해하고 있었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음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요. '저 사람 저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좀 화나게 만들었어. 상황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들으시면서도 '어떻게 매번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이건 사실 심리학적 오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감정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바꾸지 못하면 감정도 바꿀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좀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CBT의 전제는 좀 달라요. 거의 완전히 달라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그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이죠.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감정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 사건에서 감정으로 가는 화살표에 아주 커다란 X가 그어져 있잖아요. 사건은 감정을 직접 만들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서 반드시 해석이라는 중간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해석은 우리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석을 바꾸면 감정은 반드시 바뀝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이제 그 해석이 실제로 어떻게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이제 ABC 모델 구조를 통해서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감정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심리학적으로 가장 검증된 구조를 한번 볼 거예요. 이걸 ABC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감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선행 사건이 있어요. 이건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갔다. 이 자체는 그냥 사실, 데이터인 거예요. 근데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사건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즉각적인 해석, 즉 생각이나 신념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요. 이 B가 고통의 진짜 원인이에요. 마지막으로 C. 어 그 해석에 따라 나타나는 감정적 결과입니다. 우울, 불안, 분노, 불쾌감, 위축. 많은 사람들이 A 때문에 C가 생긴다고 믿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음 선행 사건, 신념 생각, 결과 ABC 이 구조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은요. D 즉 나의 신념과 생각을 수정하면 C 결과는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같은 사건이 얼마나 다른 감정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좀 직관적인 예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건은 동일해요. 친구가 내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갔다. 상황은 하나예요. 변한 게 없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싫어하나?' 이게 빕니다. 이 해석이 들어가는 순간 감정은 바로 이렇게 흘러가죠. 우울, 불안함, 하루 종일 기분 나쁨. 이거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이 감정을 만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이어폰 끼고 있어서 못 들었나 봐. 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결과는요. 대수롭지 않고요. 평온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정값만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설정값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은 수정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셀프 CPT의 핵심 기술로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을 머릿속에서만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 방식으로는 생각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셀프 CPT의 핵심은요. 하나예요. 생각을 기록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이 검증된 방법은 생각을 글로 쓰는 겁니다. 왜냐? 생각은 눈에 보이지가 않은 연기 같아서요. 글로 적어서 형태를 갖추기 전까지는 수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3단계 프로세스로 생각의 코드를 수정할 거예요. 포착하고요. 논박하고요. 대안을 만들 겁니다. 이 세 단계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운전 매뉴얼입니다. 이거 성격 훈련 아니고요. 의지력 훈련도 아니에요.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술 연습하면요. 누구나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 단계부터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감정이 확 나빠지거나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순간에요. 그때가 바로 딱 이 훈련 타이밍이거든요. 그 순간에 스스로에게 딱 이 질문 하나만 해 보시면 돼요. '방금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그 생각 뭐지?' 이때 떠오르는 생각은 깊이 고민해서 만든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뇌가 반사적으로 띄우는 팝업창이에요. 어 그래서 이름이 자동적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서 실수를 발견한 순간 머릿속에 이런 메시지가 떠요. '아 난 끝났어. 팀장님이 날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나 항상 이 모양이야.' 이 문장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근거도 없지만
감정은 흔들려요.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우리의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사적으로 내뱉는 그냥 습관적 코드인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 코드를 잡아내는 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분이 출렁일 때마다 일단 멈추고 그 글을 적으시는 거예요. 일단은 분석하지 않아요. 평가도 하지 않아요. 그냥 포착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잡아낸 이 생각이 사실인지 아니면 소설인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단계 논박하기입니다. 이제 잡아낸 생각을 그냥 바로 믿지 말고요. 이 단계에서 그 생각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팩트인지 소설인지 증거로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뭐 상담자가 아니라 검사예요. 감정 말고 그냥 증거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증거가 있냐? 팀장님이 너를 무능해라고 직접 말한 적이 있냐?" 일단 결과는 뭐예요? 노죠. 그럼 두 번째는 "지나간 일반화인가? 이번 실수 하나로 '아 난 항상 이 모양이야.'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결과는 또 아니죠. 예전에는 칭찬받았던 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실수를 했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넌 끝났어." 라고 말할까? 결과는 아니죠. 아마 "수정하면 돼." 라고 말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처음의 자동적 사고는 이미 붕괴가 됐습니다. 증거 앞에서 그 생각은 더 이상 진실처럼 설 수가 없어요. 이제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생각을 설계해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게 대안적 사고 만들기예요. 여기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대안적 사고는 무조건 긍정이 아니다. 스스로 속이는 말도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이에요. 먼저 수정 전의 생각이요. "난 끝났어. 나 항상 이 모양이야." 이랬어요. 이 문장 이제 증거가 무너졌죠. 논리도 붕괴됐죠. 그래서 이 생각은요. 이제 더 이상 운전석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코드를 한번 써 보는 겁니다. "실수해서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아직 수정할 시간이 있고 이 실수 하나로 내 전체 평가가 망가지는 건 아니야. 빨리 다시 수정해서 보내자." 이게 대안적 사고입니다. 이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면요. 감정이 조정이 됩니다. 공포에서 건강한 긴장감으로, 불안에서 집중력으로. 근데 상황은 그대로예요. 사건도 그대로고요. 하지만 뭐가 바뀌었을까요? 운전자가 바뀐 거예요. 감정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자주 빠지는 대표적인 생각의 오류들을 한번 볼 거예요. 이걸 알면 훨씬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 뇌가요 굉장히 빨라요. 근데 빨라서 오류도 되게 자주 냅니다. 그래서 이 오류의 이름을 인지적 왜곡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오류를 자주 쓰는지만 알아도 빠져나오는 속도가 몇 배는 빨라집니다. 첫 번째는요. 흑백 논리예요. 100점 아니면 실패. 100점 아니면 0점. 성공 아니면 실패.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컴퓨터식 사고죠. 인생은 0과 1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재앙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를 보고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독심술이에요. 증거 없이 남의 마음을 막 확신하는 거예요. "저 표정을 보니까 나를 되게 한심하게 보는 게 분명해." 그게 사실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감정적 추론입니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틀림이 없어.'
감정이 증거처럼 취급되는 순간이죠. 이 네 가지만 잡아도 여러분의 자동적 사고의 절반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훈련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셀프 CPT의 목표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예 안 나오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니까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나왔을 때 그걸 운전대에서 내릴 수 있게 하는 거. 내가 재앙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이 문장 하나만 좀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잠깐.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자동 반사해서 수동 조작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이 과정이 좀 익숙해지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좀 무너지는 게 좀 줄어듭니다. 회복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정서 회복 탄력성입니다. 어 또 하나는 여러분의 행동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 좀 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괴롭힌 생각은 팩트인지 해석인지 지금 종이를 한번 꺼내 봐 주십시오. 감정은 바람도 파도도 아닙니다. 감정은 코드예요. 그리고 이 코드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